안녕하세요. 자연살해세포는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세포독성 T세포와 역할이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자연살해세포는 선천면역이고 세포독성 T세포는 후천면역이라는 점입니다. 후천면역은 항원 제시가 되어야 적군을 식별하는데 선천면역은 항원 제시가 없어도 스스로 적군을 식별할 수 있죠. 이것이 세포독성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의 차이점입니다. 세포독성 T세포는 적군이 누군지 알려줘야 작동하는데 자연살해세포는 그런 거 없어도 혼자서 적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감염 후 약 3일 후에 작용합니다. 선천면역이라 빠르죠. 감염이란 면역성 미생물이 사람에게 정착하여 증식하는 일입니다. 자연살해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먼저 비정상세포를 인지하면 퍼포린을 세포막에 뿌려 세포막을 녹임으로써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그랜자임을 세포막 내에 뿌려서 세포질을 해체함으로써 세포 자살을 유도하거나 세포 내부에 물과 염분을 주입해서 괴사를 일으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해서 줄여서 NK세포라고 부릅니다. NK의 K가 바로 킬러라는 뜻이죠. 그리고 킬러가 바로 커카의 K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리스모의 항암치료제는 커카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베리스모의 신약 후보 물질은 NK세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인비보 실험을 했습니다. EGFR을 타겟팅하는 커카를 만들어서 암세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토럴 엘리미네이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존슨은 very excited라고 표현했습니다. very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용했으니까 정말 신났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커카가 효과가 있다면 혁신적인 항암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혈액암은 CAR-T 치료제로 정복된 상태인데 고형암이 아직 미정복 상태죠. 해당 결과는 잘하면 베리스모가 정복할 수도 있다는 초기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그 후속 영향까지 미리 상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미리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신약이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10배 이상 뛰기도 합니다. 투자자도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주가를 거기까지 끌어올려 놓는 겁니다. 이렇듯 연구자도 투자자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우주 끝까지 장밋빛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기대감이 좌절될 때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카는 어떻게 암세포를 죽였느냐? 라이스는 용해하다는 뜻입니다. 용해는 녹인다는 겁니다. 암세포를 용해했습니다. 또한 커카는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암을 제거하고 나면 스스로 멈춥니다. 인듀서블은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을 제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이 유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쉬러 갑니다. 다음에 또 싸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죠. outlast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오래 버틴다는 거죠. 베리스모의 커카 T세포는 이그서션을 피하면서 전통적인 CAR-T세포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인비보에서입니다. 기존의 CAR-T세포보다 뭔가 기대할 만한 작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CAR-T세포는 싸울 때는 싸우고 나서는 지치지 않게 푹 쉬고 또 그렇게 잘 쉬다 보니까 다시 싸울 땐 더 오래 싸우고 이런 겁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 한다는 거죠. 기존의 CAR-T 치료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그서션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세포는 실전 배치 전 피하 식별 테스트를 받습니다. 사진 속 자주색과 흰색은 T세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별 모양이 수지상세포입니다. 흉선 안에서 수지상세포는 T세포의 안정성을 검사합니다. 적군과 아군은 잘 구별하는지 테스트하죠. 피하 식별을 잘 못해서 아군을 적군으로 구분하고 공격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피하 식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T세포는 자멸을 유도당합니다. 인간이라는 한 개체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T세포는 제거당합니다. 이렇게 피하 식별 테스트를 통과한 T세포는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림은 CD8 T세포가 호중구를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선천면역 호중구가 후천면역 세포독성 T세포를 유도합니다. 어디로? 싸워야 할 적군이 있는 장소로 데려갑니다. 과자 부스러기 같이 먹이를 던져주면 그 뒤를 CTL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싸우겠죠? 그런데 상대가 엄청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만성 감염 질환 또는 암세포였던 겁니다.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T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지쳐버립니다. 이그서션은 지쳐버렸다는 뜻입니다. T세포가 지쳐서 탈진한 거죠. 탈진은 T세포가 일해야 하는데 일을 못하는 상태니까 당연히 기능장애, dysfunction 중 하나입니다. 자료 화면은 지쳐버린 exhausted CD8 T셀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PD1 expression이 증가합니다. 또 CTLA4 expression도 증가합니다. PD1, CTLA4 모두 면역항암제로 만들어졌죠. 현재 출시된 면역항암제들은 전부 T셀 exhaustion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진의 청록색은 생지의 종양입니다. 위쪽은 비만이 아닌 생지고요. 아래쪽은 비만인 생지입니다. 초록색, 암세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뚱뚱한 생지와 뚱뚱하지 않은 생지의 암세포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노란색 박스 안을 자세히 보니까 적색의 T세포 숫자가 다릅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니 그 아래쪽보다 빨간색 T세포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비만이면 T세포 숫자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T세포 수를 줄이는 게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면역 기능이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CD8 T세포는 비만인 생지가 더 적습니다. 비만이 그렇게 문제인가?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가 되는 질병이 있겠죠?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여기에 추가적인 질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것을 중복이완이라고 합니다. 이가 걸릴 이, 환이 근심한 질병환입니다. 따라서 이완은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복이완은 중복으로 질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질병이 하나 생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하나 더 생기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렇듯 한 환자가 두 가지의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는 상태를 중복이완이라고 합니다. 질환이 1+1은 2가 되면 중복이완이죠. 중복이완은 영어로 comorbidity라고 합니다. comorbidity는 이미 질병이 있는데 추가로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 이상의 질병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예후가 좋지만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동반 질환으로는 고혈압, 비만 등이 포함됩니다. 비만도 중복 이완 중 하나입니다. 비만이면 암세포를 죽이는 CD8 T세포의 숫자도 작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도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 빼야겠죠? 세 줄 요약입니다. 커카의 K는 킬러라는 뜻입니다. T세포 탈진이 발생하면 PD1과 CTLA4가 증가합니다. 중복이완에는 고혈압과 비만이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